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미리 대바닥권에서 발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종목 상담 시간과 오늘의 급등주 따라잡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민경철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좀 소폭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파트너님께서 알려주신 종목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AT세미콘 오늘 장중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죠. 7월 20일에 알려주신 종목이 직전 고가를 돌파 중인 상태입니다. 이 두 종목 먼저 리뷰를 해보고 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는 종목만 세게 가고 안 가는 종목들은 지수 조정에 따라서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81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추세 이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810포인트, 820포인트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체크하시면서 보유하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우리 9월 말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스닥, 빅테크, 기술주들이 무너지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달에는 금리 인상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9월 말이 돼야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한 달 정도 우리 금리 인상 전에 조금 더 증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남아있다는 부분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T세미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우리 반도체 대형주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상한가 이상의 시세를 누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제가 8월 5일 금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이 종목을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주로서의 바닥에서 관심 있게 좀 씨앗을 뿌려놔야 됩니다. 바닥에서 저가면서 기회를 관심 가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수능 만점 받고 상위 0.1%, 1% 이내 들어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고 싶은 스카이, 법대, 의대 다 골라서 갈 수 있는 거고요. 자, AT세미콘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자, 아마 모든 분들이 손실권이에요. 지금 올라갔어도 거의.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 주식이 상장된 이래 약 10년 만에 그리고 11년 만에 최저점의 바닥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 상위 1% 이내에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플러스 20%, 19%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동안 우리는 플러스 종가 대비해서 약 30% 가까운 상승을 바닥에서부터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우리는 30% 수익권 도달했는데 지금도 바닥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추가 수익권 이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가 이제 1,280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 분봉상 수급 들어왔던 구간들 1,200원, 1,23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 AT세미콘 보유자분들 추가 수익과 행복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AT세미콘과 효성 첨단 소재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아직 리뷰를 안 했는데요. 이 리뷰에 대해서 좀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효성 첨단 소재도 이제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25일에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죠. 자, 첨단 소재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소재 관련된 이슈들이 저평가되었을 때, 지수 빠지면서 무너졌을 때, 제가 이 무너진 바닥에서 7월 20일 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7월 20일은 이날이고요. 자, 과매도권까지 조정받고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7월 20일 수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반등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주로서의 관심 종목 추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셔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72만 원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자, 34만 원에서 자, 지금 43만 원 정도까지 우리 지금 고가를 또다시 돌파 시도하고 있다. 자, 플러스 25% 정도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 효성첨단 소재 저는 없습니다. 저는 비중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나중에 30만 원까지 다시 조정을 받고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 반등하는 타이밍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자, 저점과 자,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여기서 이중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구간은 저는 100만 불짜리 매수점이기 때문에 자, 효성첨단 소재 7월 20일 방송 못 보셨던 분들도 30만 원 초반 가격대에 오면은 손절 조금 잡고 위로 큰 수십 %의 시세를 누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보유자분들 위주로 자, 익절선만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우리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자, 직전 고가를 뚫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40만 4천 원 구간이 지금 우리 효성첨단 소재의 익절선 지지선으로 좀 대응하기 좋은 영역이다라고 브리핑 드리면서 오프닝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리뷰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역시나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 참여하신 분들도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탑3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대바닥권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알아보기 전에 먼저 리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사료와 범한 퓨얼셀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과 리뷰 살펴보고 오늘의 바닥권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싸게 잡아서 기간 보유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가의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보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방송 시간을 통해서 꾸준하게 검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은 자, 오늘 사서 내일 팔겠다. 단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농사 짓듯이 씨앗을 뿌려 나가겠다라는 그런 시간을 산다라는 좀 생각이 좀 필요한데 우리 하늘사료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고가 대비해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가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마이너스 65%가 급락한 자, 대바닥의 구간에서 자, 지금 손절가 잡고 공략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전일자 장중에 플러스 16%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7%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2분기 식량 가격이 이제 수입 가격 기준으로 16% 이상 3분기에 수입가액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 식량 그리고 비료, 사료 이런 쪽으로의 이제 먹거리 테마로 좀 매기 유입에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2분기보다 3분기 수입 가격이 이제 곡물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식품 가격 인상에 따른 테마로 부각이 됐을 때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자, 바닥 구간에서의 자, 전고가까지의 돌파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 일정 수준까지만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5에서 20% 정도의 상승을 보다 안전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밑으로는 5%, 10% 손절 잡고 위로는 뭐 수십 %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면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늘사료 다시 한번 추후에 우리 4,000원 초반, 4,000원 중반 가격대를 깨지 않고 우리 과매도 구간에서의 다시 6커브 구간 만드는 모습 보여진다면 즉 조정받는다면 다시 바닥에서 관심 가져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16% 그리고 오늘 7% 올라갔기 때문에 자, 현재가 기준으로 익절선은 5,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3일 우리 지지난주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자, 범한 퓨어셀이었습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이고 이제 수소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수소 탱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뭐 자동차, 뭐 선박 이런 쪽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8월 3일 이야기 드리고 나서부터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은 즉 일주일 동안은 정말 지루한 바닥에서 거래량도 없이 정말 지루한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공모가 대비해서
공모가 대비 수십 % 할인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손실난 것을 빠르게 단타로 복구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사서 빠르게 수익 내고 싶기 때문에, 자, 여기 바닥에서 사기 좋은 구간이다,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려도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자, 우리가 가만히 저점에 싸게 잡았을 뿐인데, 자, 알아서 수급이 붙더니 알아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날부터, 자, 우리가 자,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장중에 7에서 16%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장중에 11에서 20% 올라가면서, 자, 우리는 그냥 바닥에서 잡았을 뿐인데, 자, 2주 만에 30% 정도 수익권 도달했습니다. 사실 30% 상한가 한번 잡으면 뭐 30% 수익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3주 동안 바닥에서 행운이 터졌을 때 30% 정도의 수익은 안전하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게, 자, 바닥에서 잡는 종목들에 대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이, 자, 이 기간 조정의 끝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이 기간 조정의 끝을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을 때 거기서부터는 대세 상승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가격 조정 이후에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싸게 잡아서 기간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자, 대시세 초입일 때 단타로 공략해서 단기 수익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2박 3일 동안 만들어진 저가가 자, 35,500원입니다. 자, 이 구간 익절선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에서 알려주신 종목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 전략과 리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대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 탑3 준비했다고 합니다.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코디엠입니다. 네, 오늘의 3위를 코디엠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선정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디엠이라고 하면은 일단 코스닥 시장에 우리 과거 기준으로 전설의 뭐 급등주, 전설의 뭐 작전주라고 불렸을 만큼 정말 주가의 등락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2015년도, 16년도의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2,5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거의 9배 정도의 단기 시세가 만들어졌었고, 그 이후의 시세를 지금 전부 다 반납한, 자, 바닥에서 또다시 3,000원짜리가 주가 10,000원까지 또 3배 정도의 시세가, 네, 우리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기간 조정 거치고 여기서 수급 들어오니까 주가 3배 올라가고, 이런 이제 급등주 전형적인 작전주 패턴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결과론적으로는 회사가 돈을 잘 벌지 못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자,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올라갔던 시세와 급등은 전부 다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까지 가격 조정을 받고 점점점 저점을 갱신해 나가면서 지금은 신규 상장 직후에 거의 신저가 부근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회사가 액면병합까지 좀 진행을 했고, 자, 액면병합에 대한 거래 재개가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우리 매집의 캔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매집 캔들의 우리 시가 구간을 지금 이탈하면서 과매도 구간까지 낙폭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이 뭐 돈을 잘 벌어서 가져왔다, 앞으로 성장성이 좋아서 가져왔다, 이게 아니라, 자, 과거 우리 시대를 풍미했던 뭐 2017년도, 2018년도 우리 코디엠이 뭐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그리고 900% 가까이 좀 급등 나왔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 지금 뭐 신규 상장 직후에 우리 반기 보고서 의견 적정이 떴고, 그리고 신규 상장 직후에 최저점 구간에 위치했다라는 것이 현재가 얼마죠? 807원이거든요. 그러면은 770원 정도를 손절 잡으면은 한 마이너스 한 4, 5%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한 5% 정도 여러분들이 손절 잡고, 바닥에서 우리 상장 직후에 만들어진 첫 번째 저점이 785원이었고요. 여기서 수급 붙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28%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들어올리는 그 결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큰 손들이 이 주식을 끌어올려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 종목 한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기 전에 미리 770원, 약 마이너스 5% 손절 잡고, 바닥주 좀 리스크는 있지만 손절 감수하고 최악의 경우에 마이너스 5% 손절하겠다라고 미리 설정을 걸어두시고, 이제 저가 매수기에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과거 얼마죠?
자, 2만 원짜리가 지금 800원까지 20분의 1 토막 조정받은 이 과매도 구간에서의 우리 저점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코디엠이라는 종목이 정말 주기적으로 이슈와 테마를 바꿉니다. 뭐 언제는 뭐 의료기기 뭐 이런 쪽으로의 이슈를 붙였다가 뭐 계속 이제 그런 이슈들 신사업에 대한 포부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 재료가 자, 의료기기 한다고 해서 주가가 2만 원까지 갔는데 똑같은 이슈로는 그 2만 원을 뚫어내지 못하고 재료가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질 때 호재 뉴스와 함께 장중 상한가 가까운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밑으로 5% 혼절 잡고 우리가 상한가 터졌을 때 거래대금 수반될 때 우리는 싸게 잡았기 때문에 수익 내고 나오겠다라는 전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자, 재무 안 좋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우리 상장일의 최저가 영역 이중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세 번째 종목 코디엠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바로 코디엠이었습니다. 재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상장 이래 가장 저점의 라인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20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하는데요. 11월까지 반등 노려보기 좋은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종목 설정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2위 쿠쿠홀딩스입니다. 네, 오늘의 2위는 쿠쿠홀딩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한국인은 이제 밥심이죠. 저도 이제 면보다는 가능하면 뭐 쌀이나 단백질 위주로 좀 고기 위주로 좀 이제 고기 반찬 있는 것을 좀 선호하는데 자, 일단 쿠쿠홀딩스는 정말 이제 최근에 이제 밥솥으로 밥하는 게 너무 좀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오곡이랑 뭐 잡곡이랑 섞어가지고 이제 밥을 했을 때, 자, 이거 밥이 너무 맛있어서 보면은 그 밥솥이 쿠쿠 밥솥이더라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자, 우리나라 이제 잘 만들어진 이 쿠쿠, 네, 우리 밥솥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쿠쿠 하세요, 쿠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머릿속에 전 국민들이 그 음을 알고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우리나라 밥솥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밥심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심으로 이제 그 밥을 맛있게 하는 이 압력밥솥에 대한 부분을 자, 미국에다 수출하고요, 말레이시아에다 수출하고 중국에다 수출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 밥솥에 대한 수출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간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 매출액 5,600억에서 2020년도 5,800억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6,800억까지 자, 꾸준하게 회사가 돈을 벌어가고 있다. 매년 몇백억에서 1,000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는 지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7년, 8년 동안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고 기업 가치는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우리 말레이시아나 미국이나 중국 등으로 그 유통망도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판매량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주가는 그런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자, 2015년도, 16년도 고가 46,000원, 그리고 고가 35,000원, 그리고 고가 3만 원 대비해서 지금은 주가가 자, 15,000원, 16,000원까지 자, 우리 3만 원 대비해서 반토막이고요. 35,000원 대비해서도 55%, 그리고 45,000원, 49,000원 대비해서는 자, 15,000원이니까 3분의 1 토막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자, 분명히 6년 전, 5년 전, 3년 전, 2년 전보다 실적 좋아지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자,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 왜 실적이 좋아지는데 왜 주가는 바닥이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거는 쿠쿠홀딩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증시가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자, 14,500원 손절 잡고 네, 우리 14,500원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폭락장 때 진짜 한반도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라고 그 공포의 저점이 11,700원이었고요. 그 구간마저도 자, 일주일밖에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다졌던 구간이 14,500원이고 지금까지 이 14,500원을 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15,000원까지만의 저점을 다지고 또 수급 들어올 때는 장중에 플러스 24%까지의 또 단기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손절가만 14,500원으로 안전벨트만 잘 착용하신다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증시가 빠질 때 아니면은 뭐 내일도 만약에 증시가 빠진다, 쿠쿠홀딩스가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견고한 회사인데 회사 뭐 사업성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거꾸로 간다고 한다면 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왜?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하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싸게 팔아서 비싸게 팔아야 그게 장사에 성공하는 거죠. 그게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거죠. 자, 그 관점에서 빠질 때 이 회사 문제 없는데 성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장 이래 최저가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최저가 부근까지 추가 조정을 받는다면 거기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가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냐. 자, 14,5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거 다 알고 있다. 자신 있게 베팅하셔가지고 추후에 뭐 이 정도 수준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또 큰 관점에서 자, 중국, 말레이시아, 우리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들 이제 산업화가 되면은 우리나라 밥솥 더 많이 팔립니다. 왜? 대한민국 밥심으로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이 인정한 밥솥이 우리 쿠쿠밥솥이 아닐까 싶고요.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인기가 없다면 제품이 잘 안 팔린다면 실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정말 꾸준한 실적, 정말 그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지금 단 한 번도 우리 뭐 적자를 기록하거나 뭐 밥솥이 덜 팔리거나 이랬던 적이 없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그런 개발도상국들 판매량 증가하면서 실적 견고해 질 것이고 결국에는 이 기업의 그런 기업 가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었을 때, 즉 지수 상황이 좋아졌을 때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바닥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저평가된 종목으로서 지금 이 종목을 미리미리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우리 올라가서 보지 말고, 자, 3만 원일 때 보지 말고, 3만 5천 원일 때 보지 말고, 4만 5천 원일 때 보지 말고, 15,000원 근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두 번째 종목 쿠쿠홀딩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쿠쿠홀딩스였는데요. 사업 수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실적 대비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로 15,000원 라인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위 종목 쿠쿠홀딩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추가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H&M입니다. 네, H&M을 1위로 가지고 와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H&M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현대상선이라는 회사가 이제 H&M의 전 사명인데 저는 그 회사가 그의 국가의 혈세 2조 이상을 투여받고 살아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한 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주식이 저 또한 5만 원까지 2000% 이상의 시세가 나올 줄 모르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적정 수준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너무 안일하게 목표가를 낮게 설정을 했었던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자, 이제 경쟁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국내 유일한 글로벌 해운사로 자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해운 사업이라는 게 자, 컨테이너에 뭐가 들었든 간에 반도체가 들었든 진단키트가 들었든 자동차가 들었든 뭐 가전제품이 들었든 우리나라는 삼면이 수출 국가고 글로벌 해운사가 없으면 수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M, 현대상선이 자, 망해가냐 마냐, 구조조정하냐 마냐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 들어가서 국민의 혈세 투여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우리 구조조정을 진행했던 회사가 H&M이라는 과거 현대상선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자,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제가 우리 노랑톡에서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전해드렸습니다만 자, 이거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쥐어짜고 주주배정 주상증자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5만 원까지 2,000원, 3,000원, 4,000원짜리가 5만 원까지 폭발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아무리 막 물어봐도 자, 저는 5,000원 밑에서 우리 2,000원에서 3,000원, 4,000원 이럴 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적자일 때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 주식이 흑자 기록하면서 날아가는 동안 저도 무서워서 이거를 감히 공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자, 이번에는 고가 자, 5만 1,000원 대비해서 2만 1,000원까지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약 60% 정도의 가격 조정을 한번 받은 상태에서 지금 그 이후의 고가가 37,000원까지 저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 시세가 나오고 이중천정을 다지고 그리고 또다시 이 추세 하단까지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이 회사가 이제 반기 보고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자, 공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반기 보고서가 지금 ATS 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자, 대략적으로 이 회사 그냥 연말 기준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시가총액이 11조입니다. 11조. 그런데 이 회사가 자, 올해 12월까지 벌어들일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출액 말고요. 영업이익만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사업 잘하는 대로만 뭐 신규 투자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다 논의로 하고 지금 정도 매출로만 12월까지 그냥 사업만 잘 유지가 됐을 때 우리 뭐 태풍을 불고 뭐 컨테이너선 침몰만 하지 않으면은 이 회사가 11조를 벌어들인다. 그리고 이 11조는 이 회사의 현재 수준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저는 길게 바라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12월 실적은 내년 3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까지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되는 실적주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21,000원과 2만 원 구간의 지지선만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빠질 때 있죠. 하지만 우리 HMM도 자, 2만 원, 2만 1,000원 구간에 저는 이탈할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주식이라는 게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더 큰 악재가 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나는 2만 원과 2만 1,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내년 3월까지 길게 보유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챙기겠다라고 좀 매매 전략을 세워도 되는 종목으로 우리 HMM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밑으로의 손절가는 저는 이탈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탈하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지지선을 2만 원과 2만 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가가 2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자, 2만 2,000원, 2만 3,000원 구간에서는 자, 보유자분들 추가 매수 가능하다. 미보유자분들 저가 매수 진행해서 내년 3월까지 보유하시는 거 유효하다. 그 근거는 이 회사가 올해 연말까지 11조를 영업이익을 낼 예정인데 그 부분이 현재 시가총액 수준이기 때문에 작년 한 해만 7조를 벌었습니다. 작년 한 해 7조 벌고 올해 11조를 벌면은 합 얼마죠? 18조거든요. 회사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재무제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 평가가 되었을 때, 재평가가 되었을 때 주가는 현재 구간을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3월 달 되면은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이 정말 미래에서 온 건가 타임머신 타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HMM의 큰 주가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가장 큰 악재는 사실 회사가 어려웠을 때 자금 조달을 받았죠. 주주들로부터 주주별성 유상증자 자금 조달 받고 우리 기관들 산업은행 정부로부터 혈세를 투여받아가지고 자 저가 이제 전환사채 발행 가액들이 이제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자, 어려울 때 구조조정할 때 투자했었던 사람들의 평단가가 5,000원, 7,000원, 13,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오버행 이슈만 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자, 실적 기반에서 우상향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HMM 16만 원에서 2,000원, 3,000원까지 빠질 때도 제가 관심 있게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때는 실적이 적자였습니다. 턴 어라운드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고 가신 분들은 수천 %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자, 지금은 실적 올해 연말까지 큰 폭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 그 구간에서의 기업 이제 가치를 고려했을 때 우리 일봉상 대바닥의 구간 아니지만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에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우리 HMM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지금 이 종목 1위 종목은 H&M이었습니다. H&M에 대한 추가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박 입장해 주셔서 추가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 상담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상담하실 수 있고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해 계신 분들도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문안톡에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홈센터 홀딩스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 가격은 1,415원, 비중 5% 적게 담고 계신데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태입니다. 홈센터 홀딩스 오늘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1,460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 익절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약수익권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장 궁금하신 사항은 이 주식이 이제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홈센터 홀딩스는 우리 시멘트 관련된 종목이고, 이 시멘트는 이제 굳기 때문에 계속 레미콘으로 저어줘야 되고, 그 지역에 이제 레미콘 업체들이 그 지역의 그런 공사들을 거의 뭐 이렇게 독점하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에 있거나 뭐 미국에 있거나 이런 레미콘 회사들, 뭐 시멘트 회사들이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쪽에 시멘트를 납품할 수가 없고, 자, 이런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진행되는 대형 공사들, 정부 정책들에 대한 수혜주로 그 지역의 시멘트 회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정책주로 부각이 된다는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자, 앞으로 정치적인 이슈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 국가적인 뭐 신공항에 대한 건설, 뭐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이슈가 붙을 때 주가 3,000원. 그리고 이번에 대선 있었죠. 대선 전에 또 홍준표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주가 2,700원까지 우리 정치적인 이슈가 강하게 부각됐을 때 그 정책 수혜주로,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세가 만들어지는 종목입니다. 자, 기업 가치는 1,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을 좀 길게 바라보시다가 1,000원 정도 바닥권까지 온다면, 자, 차기 대선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몇 년 묵혀놓고 수백 % 수익 내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도 유효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당장 8월 28일이죠.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출했는데, 자,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지금 이제 득표율 75% 정도를 여론조사 결과 차지한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게 되면은, 자, 국민의힘당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우리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조기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달 우리 가족분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뭐 근황 얘기하고,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군대 얘기하고, 그리고 정치 얘기 나오는 거는 저는 좀 국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도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누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었을 때 그 상대방의 당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상대당의 당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여론조사, 뭐 이슈들 몰이를 하면서 정치적인 이슈들이 8월 말 전당대회와 9월에 국민의힘당 당대표는 누구로 뽑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 정치적으로 이슈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시더라도 이런 정무적인 판단 고려했을 때 당장 9월 달 우리 국민의힘당 당대표 누구를 선출하느냐에 대한 이슈들과, 그리고 내년 정정했습니다. 자, 2024년도에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총선에서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대규모 공사들, 대규모 정책들, 대규모 어떤 SOC 정책들을 제가 해내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모든 정치인들이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해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내가 새만금에 살고 있다면 새만금의 공항을 짓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새만금 개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엮여 있으면은 그런 공약들을 내는 쪽으로 표심이 옮겨가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총선 앞두고 각 지역에 뭐뭐뭐 하겠다, 어떤 거 그 지역 사회의 대형 SOC 정책들을 제가 이루어내겠다라고 공표하는 시점에 우리 정치 테마주들이 정책주로 2024년도와 그리고 차기 대선이죠. 2027년도 전에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큰 관점에서 짧게는 9월 달까지 우리 국민의힘당 당대표 이슈가 관련된 부분들, 우리 민주당 당대표 선출에 대한 이슈들, 전당대회까지 좀 정치적인 큰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고, 더 크게 봤을 때는 2024년도 총선까지 모멘텀이 있고요. 더 크게 봤을 때는 2027년도 대선까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표가 1,600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얼마나 길게 보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2017년도 그리고 2022년도 대선 5년을 주기로 이 주식이 5년을 주기로 폭발을 합니다. 다음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기는 저는 2027년도에
대선 앞두고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로서의 주가 2,000원 중반, 3,000원 중반까지 이 고가까지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홈센터 홀딩스를 얼마에 팔 것인가, 단기적으로 8월 말 9월에 매도를 할 것인가, 2024년도 총선에 청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선 전에 대시세가 나오면 거기서 엑시트 구도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1,350원 그리고 1,250원 지지 여부만 체크하시면서 짧게는 우리 목표가 1,750원까지 좀 단기적인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9월달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 주식이 이상하게 또 빠지더라, 1,000원까지 빠지더라, 그러면 24년도까지 자신 있게 또 저가매수 진행하시고 2027년도까지 또 자신 있게 또 대선 테마주로 또 저가매수 또 진행하신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수익 내고 남았던 현금을 우리 다시 공략해서 또 수익 내고 또 조정받을 때 또 대선 노려보면서 또 저가매수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홈센터 홀딩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회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1,000원 정도 선에서는 계속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하더라도 저는 동사,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원래 1,000원 정도가 되는 종목인데,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 대선 이슈나 전당대회나 이런 이슈들이 불거졌을 때 과거에 큰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내가 얼마나 길게 들고 갈 수 있느냐고, 그 최고의 정점은 언제냐? 대선 전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2027년도에 연초에 아마 대선일 거기 때문에 2026년도까지 내가 보유할 수 있다면 목표가는 더 길게 바라보셔도 좋은데, 어차피 이제 주식이라는 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선까지 시간 남았기 때문에 이 박스권 등락을 거치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고가 이제 1,750원까지 분할 매도 치시고 나중에 1,000원 초반 빠지면 다시 잡아서 수익 내는 전략을 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홈센터 홀딩스에 대한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담은 8920님께서 보내주신 러셀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은 4,500원, 비중 굉장히 묵직하게 가지고 계신데요. 8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 러셀 3,820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대응이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중 80%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만 오더라도 저는 좀 매도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러셀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한 이슈, 수급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 좀 시세를 보도록 하면은 7,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그 이후에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는 듯 했으나 또다시 그 저가를 이탈하면서 지금은 이 우상향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주요한 지지 구간이었던 구간들, 이 추세를 깼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가 4,400원 정도가 추세 상단이 아닐까 싶고,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4,5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4,400원, 4,500원 정도까지, 즉 이 추세 상단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여기를 뚫어내고 더 큰 시세가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비중 5% 남기고 다수 비중 본전권에 청산하시고, 다시 우리 러셀 종목이 주가 이중바닥 다지고 빠지는 W자의 패턴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면 우리 2,000원 중반 그리고 3,000원 초반 가격대에서 재진입 관점으로 진입기에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4,400, 4,500까지 본전 왔을 때 5% 남기고 다 정리하겠다. 그리고 빠졌을 때 우리 빠지고 반등하는 타이밍에 다시 정비해서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라는 전략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바닥이거나 아니면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교체에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러셀에 대한 상담이었고요.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991님께서 보내주신 재룡 전기에 대한 상담입니다. 7,500원이 매수 가격이고요. 현재 비중은 45%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재룡 전기 오늘자로 7,060원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는 이 주식을, 6,600원, 6,800원 이탈하면은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식이 2018년도 우리 남북 경협주, 대북 송전, 이런 남북 경협주로서의 시세가 3,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약 6배 대시세를 만들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슈가 무엇이었느냐? 이 회사 실적이 좋아졌는지를 보니까 2018년도 당시에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실적이 42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50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흑자 전환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실적 크게 좋아진 것이 없다. 하지만 주가가 6배가 올라간 부분들은 이 회사가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갔다가 아니라 이슈와 테마주, 급등주 형태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급등주, 테마주는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이 없어요. 실적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상향은 단기적인 것일 뿐 결과론적으로는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시세 2만 원짜리가 또다시 3,000원까지 4,000원까지 이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하는 그런 기염을 또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시세를 다시 반납한, 즉 리셋한 구간에서 차트를 다시 보도록 하면은 이 주식은 죄송합니다. 자, 이 7,500원, 7,000원, 8,000원 구간이 이 주식의 단기 박스권 추세 상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식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싸게 4,000원, 5,000원 가격대에서 싸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다가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박스권 하단에서 저가 매수를 진행하시고 이 박스권 상단 도달했을 때 이 박스권 상단을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다면 새로운 역사를 쓰지만 뚫어내지 못한다면 과거에 어떻게 됐습니까? 8,000원, 7,800원, 7,500원 돌파 못하고 저항받고 빠지니까 거래량 없이 주가가 또다시 4,000원, 5,000원까지 또 빠집니다. 그 관점에서 이 주식이 긍정적으로 보면은 7,000원 뚫어내고 8,000원 뚫어내고 9,000원 가고 과거 2만 원 갔으니까 15,000원까지만 가면은 내가 100% 수익 내겠다라고 정말 긍정적으로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낮게 보지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높은 가능성의 확률로 과거에 저항받고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다? 4,000원대까지 빠졌다라는 것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그 가격 기준 6,600원과 6,800원 지지 여부까지만 체크하시고 여기 6,600, 6,800 깨지면 비중 조절했다가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4,000원대에서 반등할 때 이 타이밍을 잘 추적해가지고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한 후퇴 정도. 우리 이번에 나의 패배는 다음에 승리를 위한 한 걸음 물러서기였다. 두 번 전진을 위한 한보 뒷걸음질이었다라는 전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손절 너무 크게 물려버리시면은 또 추가 대응하시기 어려운 비중이시기 때문에 저는 6,600원 그리고 6,8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본전 오면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돌파하면 다행인데 돌파 못하면 그 하방이 4,000원, 5,000원대까지 열려있으니까 여기 익절선, 지지선 손절가 대응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물량 조정받고 저점 다지는 구간에 여기서 저가 매수해서 올라가는 과정. 4,000원, 5,000원에 잡았는데 다시 7,000원까지 올라오면은 40, 50% 수익입니다. 손절 5%, 10% 하더라도 나중에 40, 50%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비중 조절을 지지선 이탈했을 때 하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수익 나봤자 5%, 10% 정도 혹은 보합권에 좀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좀 타점을 잘 잡아서 크게 수익 내는 전략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룡전기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당장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집니다.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먼저 리뷰부터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알려주셨던 화성 밸브와 로보티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 전략과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단기 시세는 주가가 바닥일 때, 안 움직일 때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오늘 보나 내일 보나 내일 모레 보나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냈을 때는 그때가 대시세 초입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화성밸브라는 종목을 8월 9일 화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종가 기준 6,800원의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8,100원까지 거의 한 얼마죠? 뭐 1,200원 정도, 20% 정도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급등락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에 플러스 12%까지 좀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를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선,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의 평단가 6,600, 6,8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시세 자율적으로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루 이틀 3일 만에 20%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고, 우리 하락 전환했을 때 손실 전환되면 마음 아픈 종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 그리고 6,800원, 6,600원 깨지 않는 선에서만 이 전고가 뚫어내는지 여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량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이틀 줄었다가 터지고, 거래량 2박 3일 동안 거래량 없다가 또다시 거래대금 수반되면은 거기서는 또 이 추세가 상방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지만, 자, 이런 거래량 줄어드는 구간이 지속된다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 터지면서 대시세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거래량 미비하고 이제 고가 차익 실현 떨어지고 주요한 지지선도 이탈한다면 그 이후에는 지지선이 저항으로 자리하면서 주가가 조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과거 사례에 참고하시면서, 자, 이 주식이 우리가 20% 정도 수익 났다. 그런데 주요한 지지선 대응 못하면, 최악의 경우에 손절선 대응 못했을 때 낙폭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단가 2차선 대응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첫 번째 방송에서 우리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어떤 종목이죠? 로보티즈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방송이기 때문에 7월 중순이었어요. 7월 18일 월요일이었고요. 자, 7월 18일 월요일에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다음에 여기네요. 자, 여기에 구간에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자, 그동안 가격 조정 이후에 바닥에서 거래대금을 터지면서 직전 고가를 뚫어내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심상치 않다. 고개 딱 들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뿐인데, 자, 당시 종가 19,850원에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주가 25,000원까지 거의 한 25% 정도 시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이 여기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 전고가를 오늘 뚫어냈습니다. 자, 저항을 뚫어낸다는 거는 앞으로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위로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이 주식이 과거에 로봇 관련된 이슈로 38,000원까지 시세, 그리고 3만 원까지 시세를 만들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구간은 직전 저항, 자, 23,000원 지지선 대응할 경우에는 위로 추가 시세 자율적으로 노려보셔도 좋다. 20%, 25% 수익권이지만 30%, 40%, 50% 수익권 목표로 대응하셔도 좋다. 그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에 대한 리뷰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히든 종목에 대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첨단 그런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제품들을 납품하는 데 있어서의 매출액이 약 21%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상가, 뭐 빌딩, 뭐 이런 일반 이제 설비, 그리고 일반 설비 건설 제조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재들을 납품하는 데 있어서의 매출액이 약 78% 정도 발생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요 고객층은 대형 건설사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또 대형 건설사들이 주요 고객층인 이 회사 과연 무엇일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히든 종목 우진 INS입니다. 네, 우진 INS를 또 설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가격 조정 이후에 최근에 막대한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주가가 4,5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좀 시세가 나왔었고요. 이 10,000원에서 최근 5,000원까지 가격 조정, 반토막의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가격 조정이 있었던 이후에 거래량 자체가 수급이 붙으면서 이 직전의 고가를 계속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에 저항, 매물을 뚫어냈을 때에 추가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자, 여기 구간, 여기 박스권 상단이 어떤 구간이죠? 저항입니다. 근데 이 저항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장중에 뚫어내고 종가상 위로 마감할 경우에는, 자, 6,800원과 6,400원을 지지구간으로 해서 위로 상방이
직전 고가가 9,000원 가격대까지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장중 고가 7,700원까지 올라가더라도 5% 정도의 상승, 여기를 위로 뚫어내고 추가 시세가 분출이 되면은 뭐 수십 퍼센트 정도의 이제 단기 시세를 누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네, 우리 우진 INS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회사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의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데 지금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한다. 라고 지금 정부가 5년 동안 정책을 밝히고 있죠. 정책 수혜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런 수혜주, 뭐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뭐 빌딩 짓고, 상가 짓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나 제품들을 납품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누가 짓든 상관없다. 270만 원 누가 짓든 상관없고 그쪽에다가 이제 자재들 납품하는 네, 우리 물건들 납품하는 우리 우진 INS가 발음이 어렵습니다. 자, 우진 INS 종목이 네, 지금의 수급이 붙은 시점에 우리 초기에 좀 잘 공략을 했을 때 우리 좀 단기 시세를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 사가지고 중장기로 길게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 수급이 들어왔을 때 주요 지지선 6,800원, 6,4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그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활용해서 단기 수익 챙겨 나가시는데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히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추가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